안녕하세요. 오늘은 갑목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갑목은 이렇게 큰 대립목에 해당되죠. 반면에 을목은 씨앗이 땅을 가르고 싹이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굉장히 유연함을 뜻하죠. 갑목론 먼저 전부 다 천간론의 적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목 참천. 갑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세가 있고, 이 말은 갑목은 순양이죠. 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기운이 강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치솟는 기세를 띠고 있고, 탈퇴요화, 싹이 트서 성장을 하려면은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왕한목은 그 기세를 설게 해주는 화를 만나야 발령을 합니다. 또 춘불용금. 갑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금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갑목이 태어나면은 금이 휴수하여 왕목을 제거하지 못하니 금이 쓸모없는 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불용토. 가을에 태어나면은 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갑목이 가을에 태어나면은 목이 휴수하기 때문에 금을 도와주는 토가 어떻습니까? 토가 안 좋죠. 그래서 토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갑니다. 또 화치성용. 화의 기세가 성하면은 진토를 타야 한다. 성용, 용은 뭡니까? 진토죠. 그래서 화의 세력이 치열하면은 수고인 섭토죠. 진섭토. 섭토로 설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진토 속에 개수가 있으니까 수생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아주 유용하겠죠. 수탕기호. 수가 범람하면은 임목을 타야 된다.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막아주겠죠. 그래서 수가 왕하여 범람하면은 임목을 깔고 있으면은 수기를 흡수하여 부목을 막아줍니다. 또 지윤천화. 땅은 윤택해지고 하늘은 화평해져. 금이 예리하지 않고 토가 또 마르지 않고 화가 맹렬하지 않고 수가 범람하지 않으면은 식립천고,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장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적천수 살펴보고 이제 갑목이 상징하는 것. 이 갑목은 뜻 자체가 첫째 갑, 어뜸갑, 떡잎날 갑입니다. 또 제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름에 갑자가 들어가면은 첫째 아들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갑을 쓰면 그 잘못 쓴 이름이죠. 갑은 봄에 엄기에 쌓여진 양기의 초목이 껍질이 터져 싹이 나오는 현상이다. 이 갑목은 우리 겨울이라고 생각합시다. 겨울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겨울에 나무가 얼고 하니까 또 이제 봄 되면은 이 벌레가 있잖아. 벌레가 못 먹게 우리 지프로 덮어 싸주고 하죠. 그 갑목이 또 안을해야 된다며, 그죠? 그래서 이 껍질을 가지고 안을 보호를 해주죠. 나무 껍질이. 여기에 겨울에는 뭡니까? 음이 득시하는 시기죠. 껍질은 전부 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이, 안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겨울 잠자고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은 이 양이
엄을 뚫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나고 하잖아요. 그죠? 나무 가지가 새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음하고 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이걸 통과하는데 엄청난 폭발음을 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봐보세요. 우리 재민이 우주선이 있잖아요. 대기권 통과하다가 폭발해버렸죠. 지구 주변을 벗어나는데 제일 강하게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열을 많이 발생하는 게 대기권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폭발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재민이호가 그 열하고 열을 못 견뎌가지고 폭발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할 때는 폭발을 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하늘에서는 우레에 해당됩니다. 그 간목일주 같은 경우에 목소리 고음을 잘 내거든요. 노래방 가면 고음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과 그 양과 음이 서로 극이잖아요. 그죠? 이 통과할 때는 아주 폭발음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레에 해당됩니다. 우레, 천둥이나 또 목일에 비가 오면은 내성이 칩니다. 또 동물로는 여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굉장히 꼿꼿하고 뻣뻣하지요. 고개 숙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간목 유저들이 좀 너무 뻣뻣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꼭 여우짓합니다. 그럴 때는 귀여움도 떨고 한단 말입니다. 형상은 큰 나무지. 아까 그 사진 봤죠? 대림목, 거목, 동양목, 원목, 이거는 사목에 해당되죠. 두령, 두목, 소비자, 문필, 지도자, 기둥. 그리고 나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내죠. 종이, 조직의 리더. 우리 가수들 리더 있잖아요. 그죠? 김종민가 옛날에 리더 했죠. 그걸 간목일주란 말이야. 열매나무, 신경, 목은 신경이 예민하죠. 다음, 교육의 신.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니까 산신에 해당이 됩니다. 성격과 특성은 갑은 천간 중 최고에 위치하여 우두머리로서 위로 오르려고 하는 기질과 내가 제일이다라는 자만과 자존심이 강하고 또 고집이 아주 셉니다. 또 대림목이라 해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항상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포부가 크고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에게 굽히던 것을 싫어해 오느나 교육자가 제일 좋겠죠. 또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과시하는 기질과 의욕으로 인해 낭비가 심한 편이다. 여자로 태어나거나 장남이 아니라도 가장행세를 합니다. 자, 이론적인 사리 판단과 개척 정신, 독립심, 불굴의 기상이 넘넘하다. 또 활발하고 인자하며 한 우물을 파는 성격이라 목적을 달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의지가 굳고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시종일관 변함이 없고 감사함을 배척하며 또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이 강합니다. 또 남에게 지고는 못 살고 또 남이 오르는 것도 못 봐요. 그러면은 짓밟으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너무 강하면 부러지죠. 그래서 너무 고집을 부리니 다른 사람이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또 간, 담이, 담력이 있고 배짱이 있으면 손이 크다. 목이 많으면은 우리 신체 털이 많고 목이 없으면은 민둥산이다. 자, 간목은 두뇌라 머리통이 크고 어질 인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인자해야 오래 삽니다. 직업은 금이 약하면은 금속기계 전자와 관련된 직업 이럴 때는 금이 이제 약할 경우에 간목이 이제 강하다 그런 것들은 금이 필요하죠. 가 왕하면은 교육과 주단 포목으로 치부한다.
곡직격인 것 같으면은 곡직격은 간목이나 을목이 전부 다 지지에 목국을 이뤘을 때 이거는 곡직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역품, 의사, 약사, 한의사, 언론, 교육자, 판사, 정치인, 문화, 그리고 또 예술인, 의류, 디자인, 불교와 인연이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과는 문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용신론. 간목이 신약하면은 인성인 수생목을 해야 되죠. 임수나 개수가 필요하고, 신강하면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경금이 필요하고, 조후용신은 너무 뜨거우면은 개수가 필요하고, 너무 차가우면은 병화가 필요하겠죠. 또 간목은 봄과 여름생에 병화가 있으면 좋다. 없으면은 스케일이 작다고 봅니다. 봄 출생은 병, 정, 경, 계, 진, 자, 미. 자, 수를 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귀란 운이 됩니다. 자, 여름생은 병, 계, 진이 있으면 길하다. 요때도 이제 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화도 필요하지만은, 추월생은 병, 정, 경이 길하다. 겨울생은 무, 경, 정이 길하다. 자, 가을과 겨울생은 차가운 한기를 녹여주는 정화가 있어야 좋습니다. 간목은 하늘에서 비가 와 내리시죠. 그 간목에 해준 간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갈라져, 해는 왜 하늘을 했냐면 술해가 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져 내성을 치고, 개수는 비에 해당되죠. 개수가 오며 번개인이 떨어져 땅을 가르는 봄이고 간목이 솟는다. 자, 내성을 거치는 신월이 절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천둥번개가 가죠. 요즘은 하도 이제 온도가 가니까 가을이 지나도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병화와 개수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병화하고 개수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병화하고 개수는, 이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죠. 개수는 비잖아요. 그죠? 하늘에 비가 오면은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의 빛을 못 비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병화하고 개수는 사주 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화가 작용을 못해요. 만약에 이 천간에 연천간에 개수가 있고 요렇게 떨어지가 있는 거, 요거는 바로 가지를 못하죠. 수생목, 목생화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바로 붙어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태양이 되어버립니다. 병화로 조양되고 축진에 근한 양육은 길하다. 그래서 자, 열기도 있고 또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땅이 이제 수분이 있어야 잘 자랄 수 있다. 이걸 뜻합니다. 자, 목이 춘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편안하고 장수한다. 그렇겠죠?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자, 신유술을 가을 이후는 여문나무로 경이나 정으로 다듬어 동양으로 쓴다. 죽은 나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끼로 다듬고 또 이제 필요한 거는 불을 그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듬고 하면은 집 짓는 데 쓰는 나무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무토가 투출되면은 무토는 높은 산이죠. 고산지목으로 고독하고, 또 기토가 투출되면 미곡이라 쌀이죠. 부는 하나 불용성제다. 다시만 쓸 수 없는 제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토는 간목과 합해 갑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돈만 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축이나 진을 씁니다. 자, 임수가 있으면 다병하고, 천간에 임수가 나타나면 강물이나 바닷물이 밭에 연분등이 들어와 나무
뿌리가 썩고 잎이 말라 죽으니 요럴 때는 황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신금이 천간에 나오면은 병화와 합하여 양기를 받지 못하므로 부기가 전혀 없다. 자, 신금은 병화하고 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병화가 혜택을 주질 못해요. 또 정화가 있으면 선량하나 무언으로 은혜를 망각하며 요수한다. 정화는 잎을 말라버리게 하죠. 자, 신금이 있으면은 병화와 합해 양기를 못 받고 정화는 밭에 불이 붙어 농사 망친다. 동한절에는 오히려 정화 무토를 쓴다. 다시 말하면은, 자, 꽁꽁 얼어붙은 얼음 옆에는 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나와가 녹여주는 것보다도 바로 지금 녹여주는 게 이 정화 화목의 불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겨울에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자, 을목이 있으면은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망신, 광기,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며 용두삼위격이다. 자, 이 자체를 보면은 간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을목은 뭡니까? 나무 가지 많죠? 나무 가지도 되죠?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 형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일, 바람 잘 일이 없단 말이야. 또, 을목은 넝쿨로서 간목을 칭칭 밟고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간목은 을목을 보면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왕하면은 나무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목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